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반등하나 싶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또다시 가파른 내리막세입니다. 오늘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배럴당 30달러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원유 종가는 배럴당 43.88달러였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세의 두 가지 요인, 공급 과잉과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달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4억 4천만 배럴, 1982년 통계 작성 후 제일 많았다는 미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춤했지만 달러 가치는 초강세를 지속 중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17년 유로화가 달러 대비 80센트까지 떨어질 거란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They either have to produce more to get the same amount of dollars that they were initially expecting. So oil production's gone up a little bit. They're trying to make up for that loss of revenue.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될 거란 전망. 그렇게 되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는 건 역시 공급 초과론을 자극했습니다.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한 달 새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시장 상황이 배럴당 32달러까지 떨어진 2008년 전철을 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많이 떨어졌던 주가는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뛴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흔히 마라톤을 인생과 비교하는데요. 혼자서 긴 시간을 묵묵히 달리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염 속에 치러진 어제 제30회 LA 마라톤의 결승선 현장은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응원과 열정, 그리고 감동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일반인들은 4시간, 5시간을 넘어 달리고 또 달려야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42.195km, 22마일을 넘게 달리는 외로운 싸움. 도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목표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중간에 빨리 뛰지를 못했었는데 피니시 라인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LA 마라톤은 평년을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2만 6천여 명의 건각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면 가득 쌓인 음료와 과일, 과자가 완주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달을 달아주고 부은 다리를 풀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뜨거운 온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완주한 사람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생애 첫 도전도 이미 여러 번 달렸던 사람들도 얼굴에는 완주했다는 성취감이 묻어납니다. 기록하고는 큰 상관없이 끝까지 뛸 수 있었다는 거, 그거로 만족합니다. 또 누군가에겐 이날 하루가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This has been over a year in the making, and it started with the marathon last year. Yeah, last year we ran the marathon, and I knew then. I was just excited to finish. This was a bonus. 마라톤은 외롭고 고독한 레이스. 하지만 결승선을 지나고 나면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어도 묵묵히 달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 성취감이 있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30회를 맞은 LA 마라톤은 2만 6천 명이 참가하고 6천여 명의 자원봉사들이 참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지만 9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치러진 탓에 응급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 남자부에서는 데니엘 리모가 2시간 10분 36초로, 여자 부문에서는 올가 키마이오가 2시간 54분 34초의 기록으로 남녀 모두 케냐 선수가 우승하며 마라톤 강국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의 일부 정치인들이 한인사회의 요청에 부응해 설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청 앞 뉴욕의 정치인들이 설 루나 뉴이어의 공식 휴교일 지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Lunar New Year is planned to be a school day. That shouldn't be. Families should not have to choose between the most important cultural holiday of the year and their kids missing a day of school. 뉴욕의 일부 정치인들은 한인사회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빌드블라주 뉴욕시장에게 설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Why don't I get to celebrate my heritage? Why isn't my culture acknowledged as mainstream American? So this is what this is about. So my daughter and the next generation of Asian American kids will not feel invalidated. 뉴욕시장의 약속 불이행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주장입니다. A few days ago or a week and a half ago, in the heart of our Lunar New Year celebration, we were very puzzled and concerned to hear that when the school calendar for the upcoming school year was set, that only Eid was included and not Asian Lunar New Year. 뉴욕시 공립학교는 오래전부터 유대계 명절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슬람 명절도 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개봉해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디즈니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속편 제작에 들어갑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아렌델로 돌아갑니다. 최근 월트 디즈니사는 겨울왕국 속에 지명을 거론하며 속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왕국은 지난 2013년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개봉연도 상영 수입만 약 13억 달러, 관련 제품 판매 수익은 매년 약 10억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속편 제작은 이미 예견돼 왔던 사실입니다. 한 어린이 팬은 속편이 나온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을 노래로 대신합니다.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me back anymore. 하지만 자녀들의 지대한 관심이 속편의 흥행을 성공으로 이끌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Okay, yeah, like excited. At least Zara is going to be very excited. I think they ought to just let it go. All frozened out. I've seen enough Frozen. Just let it go. I liked it when it first came out. My son really loved it, but it's just been so overdone and so many, the musical version and the 3D version and everybody at school singing the songs and it gets old. 세계 애니메이션계에서 디즈니에 대한 명성을 지속시켜준 겨울왕국. 이제는 내용보다 속편의 흥행 성공 여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t's a little overplayed, but I'll still go see it.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 국무부 영사국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지도엔 없고 일본 지도에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IA에 이어서 국무부까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사례로 한국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 영사국 홈페이지 한국편 여행 정보란에 실린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울릉도 동남쪽에 있어야 할 독도는 지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해는 Sea of Japan, 즉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이 지도는 지난해 10월 31일 갱신됐습니다. 그 전부터 독도가 없었던 건지 갱신하면서 삭제된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갱신된 일본 지도에는 일본해라는 표기와 함께 독도의 미국 내 명칭 리앙쿠르암초가 들어있습니다. 자칫 독도를 일본 영토로 오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1월 초 미 중앙정보국 CIA는 한국편 지도에서 리앙쿠르암초 표기를 삭제했다가 기술적인 실수라며 하루 만에 복원한 바 있습니다. 독도 표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독도 표기 오류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연이은 독도 표기 오류는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중일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나라 지도자들의 전향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침략 역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유엔 창설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사무총장.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며 한중일 세 나라 지도자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지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must lay the ground for genuine reconciliation, harmony, peace, and prosperity. 특히 동북아는 역사 문제 갈등 때문에 잃어버린 고리로 남아있다며 전향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에 앞서 NHK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에게 대국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역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静かな誇りを胸に常任理事国の役割を引き受ける用意があります。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등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반성 없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할 경우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이 납치한 외국인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950년대부터 어린이를 포함한 외국인 20여만 명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의 국적은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레바논, 루마니아 등 광범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Which should be sustained, I believe that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the issue is now required.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유엔의 조사는 탈북자들의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배신자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DPRK has categorically rejected such reports as they are full of fabrication by few defectors from North.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유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데만 급급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